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격하는 상태, 공격하고 데미지가 맞는 상태를 함수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코르틴 함수를 통해서 데미지 함수까지 구현을 했고요. 이제 코르틴 함수로 데미지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도록 돼 있죠. 근데 플레이어가 에너미랑 닿을 때, 에너미가 플레이어의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올 때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고 나서 에너미한테 이렇게 총을 쏠 수가 있죠. 총을 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에너미 체력이 달아야 돼요. 지금은 에너미 체력이 달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이 15라는 초기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체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력을 또 프린트로 찍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HP가 체력이죠? HP를 체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debug.log하고 HP를 넣게 되면은 저와 같이 유니티에서 이렇게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HP가 현재 15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건데요. 플레이어가 무기를 갖고 있고 이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공격을 할 때 적군인지 아닌지 식별을 또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적이 아니라 이런 배경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곳을 피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공격을 할 때는 체력이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너미다, 이게 적군이다 라는 것을 식별을 해줘야 합니다. 식별을 할 때는 보통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식별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미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에너미다, 적이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플레이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밤 레이어를 만들어서 플레이어와 폭탄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었죠. 이런 것처럼 에너미다 라는 것을 또 식별하기 위한 레이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Add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란이 나오죠. 여기서 플레이어와 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는 지워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8번에다가 레이어 몇 번인지는 상관은 없어요. 아무 숫자에다가 써주셔도 되고요. 8번에다가 우선 에너미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에게 레이어를 설정을 할 건데 에너미라는 레이어를 만들었으면 다시 에너미를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에다가 에너미, 8번 에너미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의 이름이 에너미로 변경이 되었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추가를 하셨으면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격을 해서 플레이어가 공격해서 이 적 에너미 오브젝트에게 체력을 가하도록, 데미지를 가하도록 해야겠죠. 체력을 깎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파이어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이제 공격력을 선언을 해줄 건데요. 무기의 공격력, 총을 쏘잖아요. 총 공격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공격력
설정을 해볼 건데 얘도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퍼블릭 int 해주고 무기 공격력이니까 웨폰 파워라고 해줄게요. 웨폰 파워를 우선 5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라고 설정해주시고 똑같이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에서 명령어를 추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 파이어 중에서 저희가 레이를 통해서 발사할 위치와 방향을 설정을 했던 부분 있죠. 그리고 피격 이펙트를 표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물체가 있으면 피직스의 레이캐스트에서 부딪힌 물체가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면 데미지를 입혀줘야겠죠. 데미지 함수를 실행해서 에너미에게 데미지를 입혀줘야겠죠. 네,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적으면 데미지가 입혀질 건데요. 만일 부딪힌 대상이 레이어가 에너미로 돼 있으면 그러면 데미지 함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니까 if문으로 적어주고요. 만약에 부딪힌 대상은 즉 out hit info로 돼 있죠. 레이 캐스트에서 뻗어나가서 레이를 뿌려서 out이라는 hit info라는 변수에다가 부딪힌 대상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부딪힌 대상 hit info의 위치를 파악을 우선 해야겠죠. transform 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판단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오브젝트에서 에너미에게 부딪혔잖아요. 아니면 다른 오브젝트에 부딪혔죠. 부딪힌 다음에 이 레이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알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레이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는을 2개를 해줄게요. 는 하고 같다면 이라는 뜻이죠. 같다면 뭐랑 같아요? 레이어 마스크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name to layer라고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이 뭐라면 에너미죠. 에너미라면 다음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하면 될까요? enemy fsm에 있는 함수죠. enemy fsm 중에서 여기 밑에 hit enemy라고 선언을 해줬죠. hit enemy에서 공격해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플레이어 파이어에 가서 enemy fsm이 지금 퍼블릭으로 여기 접근을 했죠. 접근을 하고 이 enemy fsm은 줄여서 이 fsm으로 만들어 줄게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컴포넌트로 접근을 하는데 컴포넌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enemy에 들어가 있죠. enemy라는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enemy 오브젝트를 찾는데 enemy 오브젝트는 hit info입니다. 닿았죠. 이 물체 레이를 쏴서 닿았죠. 닿은 곳에 hit info가 enemy 오브젝트라는 뜻이고요. enemy 오브젝트의 transform 중에서도 get 컴포넌트를 해서 컴포넌트를 받아옵니다. 근데 어떤 컴포넌트를 받아와요? 이 스크립트 받아와야 되죠. enemy 오브젝트에 달려있는 enemy fsm이라는 스크립트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져와 줍니다. get 컴포넌트하고 꺽쇠를 한 다음에 enemy fsm이라고 치면은 enemy fsm이라는 스크립트를
EFSM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중에서도 hitEnum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함수를 실행하고 이 hitEnumy 함수는 int hitPower라고 해서 hitPower라는 정수값을 받아옵니다. 정수값을 받아와서 hitPower만큼 체력을 감소를 하게, 체력이 감소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플레이어 파이어에서 이제 체력을 감소하게끔 hitEnumy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EFSM의 hitEnumy라고 하면은 hitEnumy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 중에서도 hitPower가 얼마죠?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도 되죠, 사실. int 값이니까, int니까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저희는 hitPower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공격력이 웨폰 파워가 5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공격력은 웨폰 파워라는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hitEnumy 안에다가 웨폰 파워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5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데미지 함수를 실행을 했는데 여기 지금 if문으로 묶여있죠? if 묶여있고 이 밑에가 지금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else문으로 또 묶어주면 좋겠죠? 얘가 뭐였죠? 피격 이펙트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 거였죠? 여기는 else문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묶어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피격 이펙트, 피격 에너미에 부딪혔으면 데미지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하면 다가가다가 가까이 오면 상태 전환이 되고요. 전환되고 아이고 리싱이 떴네요. 이게 가끔씩 리싱이 뜨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잘 되죠? 공격 했더니 공격 네, 공격했죠. 여기 지금 HP가 뜨죠. HP가 15였다가 공격하니까 10으로 변했다가 또 하니까 5로 변하고 그리고 공격할 때 any state가 damage드로 변하죠. any state는 damage에서 damag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끔 상태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 상태에서 또 제가 방금 이동을 했어요. 이동했더니 move라는 스테이트로 변했습니다. move로 변했고 그리고 체력이 5였다가 한 번 더 공격했어요. 5인 상태에서 한 번 더 공격을 하니까 지금 체력이 빵이 됐죠. 0이 되었죠. 0이 되어서 any state에서 die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 다음에 체력이 0이 되면 die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격이 잘 먹히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복귀 중이거나 사망 상태에서도 계속 피격이 됩니다. 계속 데미지가 입혀져요. 그래서 이 에너미가 복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망했어요. 데미지에서 다이를 했어요. 다이 상태일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마세요. 아니면 이미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태면 이 함수를 처리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겠죠. 다시 그러면
에너미 FSM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미 FSM에서 저희가 이렇게 체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앞에다가 하나를 조건문을 달아줄게요. 만일 데미지 상태거나 사망 상태, 데미지 상태, 사망 상태, 복귀 상태일 경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함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또 hit을 하지 마세요. 이 함수를 빠져나오세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하나 달아주는데 if 하고 가로한 다음에 m 언더바 state가 어떤 상태죠? 데미지 상태일 경우죠. 데미지 상태일 때면 enemy state 이렇게 하고 점 damaged 에서 데미지 상태거나 또는 엔터 위에 있는 이 원 표시 있죠? 원 표시에 shift를 붙이면 돼요. shift 1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또는입니다. 또는 하고 m 언더바 state 는 하면은 이 상태다 라는 건데 enemy state 점 die 상태일 때 죽음 상태일 때 사망 상태일 때 그리고 또는을 할게요. 또는 m 언더바 state 는 하고 어떤 상태죠? enemy state 점 return 상태일 때 그래서 이게 복귀하고 있을 때 데미지 받고 있거나 사망하거나 복귀 상태일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함수를 종료를 합니다. 종료하는데 return이라고 해줄게요. return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이제 그냥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빠져나오니까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hit이 제대로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die가 있어요. die, 죽음 상태일 때, 이 피격되는 코루틴이 실행되지 않도록 모든 피격 코루틴을 중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중지하고, 적군이 사라져야 될 거예요. 죽었으면은 사라지거나, 죽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겠죠. 그 과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죽음 상태로 들어갔죠. die 상태. 그래서 enemy state die 해서 죽음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die라는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여기서는 피격 코루틴을 중지해야겠죠. 아까 전에 코루틴 있던 거 여기 스타트 코루틴 했던 애를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때리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는 진행 중인 코루틴을 중지를 할게요. 중지를 하는 거는 stop 하고 all coroutines를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코루틴이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죽음 상태를 처리를 하기 위한 코루틴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코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 죽음 상태에 해당하는 코루틴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함수는 이제 죽음 사망이라고 할게요. 사망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코루틴을 만들어 줄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너뮬레이터라고 만들어 주고요.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die process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죽음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가 이동을 하다가 캐릭터 이동하는 것을 멈추겠죠. 그럼 이동하는 함수는 이동하는 컴포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동하는 거는 위에서 캐릭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선언을 해줬죠. 캐릭터 컨트롤러로 cc.move 이렇게 해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cc도 없애줘야 돼요. cc도 이제 비활성화를 합니다. 여기서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비활성화 할게요. cc.enableded 하고 얘는 false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 컨트롤러의 컴포넌트가 비활성화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로 죽으면은 조금 어색할 거예요. 보통 죽을 때도 이 몬스터가 죽을 때도 쓰러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온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사라지죠. 소멸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일정 시간을 걸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사라지게 해라 라고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일정 시간 대기 후 적 오브젝트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코루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루틴 함수와 짝꿍은 뭐라고 했죠? 짝꿍은 yield라고 했죠? yield가 같이 들어갑니다. yield, return 이렇게 들어가고요. new, wait for seconds 이렇게 가볼게요. new wait for seconds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 시간 2초가 지난 후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를 시키는데 대기를 시켰으니까 현재 이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판별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소멸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적 소멸 이렇게 할까요? 적 소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적을 없애줘야겠죠? 적을 소멸을 시켜줘야겠죠? 밑에다가 destroy 해서 파괴를 해줄 거예요.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거하는데 어떤 걸 제거하냐면 적 오브젝트를 제거해야겠죠?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소문자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현재 이 오브젝트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오브젝트를 제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 붙여 넣으면 적이 소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코루틴 함수를 구현을 한 건데요. 코루틴 함수를 구현을 했으면 코루틴을 실행을 해줘야겠죠. 실행하는 건 이 die라는 함수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상태 코루틴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코루틴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위에서도 스타트 코루틴하고 실행하고 싶은 코루틴 함수의 이름을 적어놨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행을 할 때 스타트 코루틴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코루틴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실행하고 싶은 코루틴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die process라고 해서 이 코루틴의 이름을 집어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이제 또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서 공격, 공격, 공격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격을 했더니 0으로 됐고 Missing Reference Exception이라고 나왔죠? 얘가 0으로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Destroy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현재 데미지와 die라는 함수를 케이스문으로 해서 실행을 계속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피격이라던가 사망 상태 함수는 상태가 전환됐을 때 프레임마다 계속 반복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실행을 해야 돼요. 사망은 한 번만 하겠죠? 한 번만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 프레임마다 이 함수가 생성되지 않도록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전환을 할 때 한 번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할 때 총을 쏘죠. 총을 쏘는데 적한테 딱 맞출게요. 맞추면 10으로 되고 체력이 5로 변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쏘면 이거 돌아가군요. 너무 많이 도망갔네요. 15, 5 변하고 0으로 되죠. 0으로 변하고 제가 디스트로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눌러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0으로 변한 다음에 적이 이렇게 소멸되죠. 2초 뒤에 적이 소멸되고 제 눈앞에서 적이 사라졌습니다. 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르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일정 시간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이 소멸되게 디스트로이를 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